6.25 70주년을 맞는 2020년이지만 여전히 한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갈등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남침했던 중국과 북한은 당연하거니와 미국과 일본까지도 과연 한국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최근 다양한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계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지도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4분할 통치 시나리오 논란. 이것은 지난 2010년경부터 미국 국방부에 의해 구상되었다는 한반도가 통일될 시나리오가 제시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북한 붕괴 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국방부에서 대략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 유출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가장 넓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통치하며 나머지 땅을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엔군 등이 나눠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자료에는 일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일본이 포함된 자료는 이런 구상이 공개되자 일본이 미국에 강력히 자국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이들이 한반도 통일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가 자괴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개가 된 이후에 일대 큰 혼란을 주었는데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열강들, 6.25에 관련된 국가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북한을 대부분 통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지역 안정화라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해당 지역을 통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 지역을 열강들이 한번 차지한다면 다시 그 땅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통제하면서 서서히 한반도를 복구해 나가고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상상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또한 2010년경 위키리프 관련 노출 문건에 보면 미국 고위급 인사가 통일이 되면 중국의 신의주 정도는 줘야 된다는 보상책이 논의된 바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한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이 만약 경제나 기타 내부적 이상으로 붕괴될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예상이 되며 미국은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입장과 그 가운데 한국의 위치는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절대 북한이 붕괴되도록 두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도 다양한 매체로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당시 독일 매체 FAG는 과거 구소련이 갑자기 붕괴했듯이 북한도 언제 그렇게 붕괴될지 모르며 주변 국가들은 항상 그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떻게든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인데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국경을 맞닿는 자체가 중국에는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6.25 같은 전쟁 상황이 나더라도 중국은 중국군을 보내서 통일이 안 되도록 끝까지 막을 것이고 북한에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국경을 절대 닿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문서 유출과 더불어 매체들의 보도는 당시에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자주적 국방 혹은 주도적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는 거의 없고 강대국 입맛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다른 세력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과 주변국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이나 추진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볼턴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어느 정도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대략의 정황이 판단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은 한반도 상황이 긴장 모드인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연설을 한 바 있으며 일본은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힘입어 과거의 한반도 특수를 다시 한번 누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미국만 등장하면 사드 보복을 운을 띄우고 여전히 한국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주변국들에 일어나는 일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 차기 총리로 급 부상. 한일 수출 규제 때 자주 얼굴을 비춰 유명세를 탄 당시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젠 방위상이 되었는데 현재 차기 총리로 급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한 고노다로가 만약 일본 차기 총리 자리에 앉는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아베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강대강 모드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좋지가 않습니다. 그가 아베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가 나왔는데 바로 최근 일본이 적 기지 공격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이슈와 관련된 고노다로가 차기 총리 선호도가 올라간 겁니다. 현재 일본 매체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총리에게 유일하게 반기를 들어왔으며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자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추격하는 것이 고이즈미 환경상과 고노다로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여러가지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국에서조차 유명해지며 총리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반면 고노다로 방위상은 최근 미국 지상방어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를 전격 취소하기로 발표했고, 일본은 방어보다도 상대를 먼저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퍼지기 시작하며 이지스 어쇼를 중단한 당사자인 고노다로 방위상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다로는 두루두루 자신을 밀어줄 당파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자민당에서 자신을 밀어줄 당파가 적은 이시바 시게루보다 총리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좀 더 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총리 후보를 내면 거의 총리가 확정되니 자민당 내에서 누가 총리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이지스 어쇼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며,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란을 동반하고 있어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에 반발을 낳는다는 관측도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 난국 타개를 위해 이지스 어쇼 취소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싼 논쟁을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간지 슈칸 분슈는 지지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지스 어쇼 문제를 역이용해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최신호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가장 가까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지스 어쇼를 도입한 것은 과거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로 위협을 해왔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에서는 또 하나의 불안감이 추가되는 양상이라고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이슈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국, 일본의 황당한 경고. 중국은 우선 일본의 이지스 어쇼 철회에 이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세상 사람들은 사마의의 둘째 아들의 마음을 모두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마소는 중국 삼국시대의 인물로 위나라를 뒤엎고 서진을 세우려는 야욕을 품었던 인물이죠. 따라서 일본이 이와 같은 공격 능력을 품는 것은 중국이 용인할 수 없고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센가쿠 열도 문제로 끊임없이 다툼이 이어지며 최근까지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 일본을 마음 놓고 센가쿠 열도에 함선을 출동시키며 일본 당국의 속을 타게 한 이유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방어만 가능한 국가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하자 즉각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마음을 다해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전수방위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를 바란다며 정확하게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꽤나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이러한 룰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중국은 자신들의 열병식에서 대륙간 미사일인 둥펑을 내세우며 주변국의 힘을 과시한 장본인이 적반하장격 발언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편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그 누구보다도 자주 국방력을 키워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한국을 계속 경계하는 중국. 한반도 핵무장론이 불가능할 이유가 다양하게 거론됩니다만, 이 중에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반대라고 합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에 대해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의 핵무장 혹은 미국 핵무기 도입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을 자행할 게 분명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매우 경계가 심하고 한국을 미국의 강한 동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은 한국과 중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며 전 세계가 한국, 중국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최근 중국은 관영신문을 통해서 한국을 비판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대중 비난이 거센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배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25일 논평에서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중국의 방역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대만, 일본, 한국 등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방역 성과가 더 좋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결국 중국식 방역을 따라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들 국가는 중국의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념과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본의 미국 제일주의, 미국 숭배주의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 논조를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관영지가 거의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6.25 이후 70주년에도 동일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힘을 기르며 자주 국방을 해야 하고 절묘한 외교 전략으로 이를 이겨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한국의 추적 앱을 본받아야 한다고 언론과 정부는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아직도 음모론에 빠져 있고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에 빠져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C19로 수많은 이웃과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5G 음모론에는 푹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애플과 구글이 만든 추적 앱은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사용해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C19의 최종 판정을 받은 사람의 근처에서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 기술은 GPS를 사용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해 보관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동 경로를 애플이나 구글이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개인정보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애플과 구글 앱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연일 영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기술 고문인 앤젤라 맥린 교수는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촉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영국이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접촉 추적만이 영국을 성공한 한국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동 추적 정보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의문과 음모론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더 과장되고 각색된 정보를 흘리면서 한국은 독재국가다, 인권 무시국가다, 개인을 통제한다 등으로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음모론에 빠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영국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인권 국가를 운운하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인들이 정부가 추적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최종 판정자들이 넘쳐나면서 C19는 통제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서 실업수당 청구액은 70%가 증가하고 67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C19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도리어 흡연자들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흡연이 C19 최종 판정자가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연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영국인들은 도리어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220만 명이 이번에 C19로 호흡기에 심각한 해를 입더라도 평소보다 더 많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삐딱하게 하겠다는 건가 보네요.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6월까지는 무조건 추적 앱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라스 존슨 총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에 1만 건의 사례를 추적할 수가 있도록 2만 5천 명까지 앱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데 이 추적 앱의 채택은 영국 국민들의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선진국 영국 국민들은 전혀 엉뚱한 음모론에 빠져서 영국의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5G가 C19를 실어 나르고 인체에 전파한다는 음모이론은 도무지 사그라들지가 않으면서 버밍엄, 리버풀, 멜링 등 전국 각지에서 5G 송시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영국의 유튜브와 SNS에서 날로 번져가면서 세력화되어 가고 있어서 영국 경찰은 수차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내무장관은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이론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경고와 호소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2월부터 C19와 관련된 음모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녀사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중국에서 5G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 생화학 무기 개발 차원에서 일부러 방출한 것이다. C19는 바이오 무기 이름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영국인들 사이에 부지런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음모론을 없애기 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음모론은 작년 7월부터 5G는 건강에 위험합니까? 라는 기사 제목으로 다룰 정도로 영국인들의 불안은 깊습니다. 영국인들은 마녀사냥처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불안한 국민성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음모론이 넘쳐났고 연일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렇다는 정확한 해명 보도를 올리는 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5G가 음모 이론가에게 납치당했다 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계속 새로운 음모론이 나오면서 정확한 정보가 도리어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이 대세를 가지게 되고 시위하게 되면서 사실과 진실이 계속 가려지게 되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탄합니다. 결국 1월에 시작한 5G 음모론은 5G는 면역계를 억제해 사람들이 C19에 쉽게 전파하도록 한다. 5G는 C19를 쉽게 전파하는 기술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로 정리가 되어서 영국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론이라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전문가들이 음모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영국인들은 공상거황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도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하던 피가 남아있어서 그런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이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국 정부도 참 답답하고 갑갑하겠다 싶습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느라고 5G 송신탑에 불이나 지르러 다니는 영국인들이 참 신기하네요. 빨리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생명이나 구했으면 합니다.